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굴러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근데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허위 인턴, 여기에 또 연루됐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펌, 변호사죠? 변호사니까 로펌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위해서 그 하나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로펌에서 실제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뭐 허위 사문서 작성 뭐 이런 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걸로 그 사람을 뭐 직접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간에 반칙이다. 반칙이죠. 그리고 나서 2018년에는 이 사람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 밑에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으니까 바로 부하 직원한테 그걸 또 뭐 가짜로 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여의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 했던 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오려붙이기 형식으로, 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할 때 그랬죠. 직인을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위조해서 그 오려서 이쪽에 갖다 붙이는 형식, 그런 방식으로 인턴 증명서를 또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학원 입시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그 위조 인턴 증명서죠. 근데 여하튼 최강욱 비서관이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최강욱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형제들하고 재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 뭐 2013년에서 15년 뭐 이 사이인데, 그 재산 분쟁 때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역할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부인 변호인하고 이리저리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떼주고, 그리고 나서 뭐 그런저런 보답으로 또 그 사람을 나중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최강욱 비서관이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한 거 아닙니까? 검증해주고 그냥 없던 일로, 모든 거 다 없던 일로 돼버리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해서 결국 온갖 범죄가 드러나서 낙마하고, 뭐 이런 정도의 서로 뭐 품앗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형식이 드러났다 하는 거 하나. 근데 이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조사하겠다 나와달라 그러니까 계속 바쁘다면서 안 나옵니다. 글쎄요, 뭐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 힘이 참 막강한 모양입니다. 검찰이 불러도 뭐 피의자가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죠. 여튼 바쁘다 그러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업무 방해 등 반칙행위다. 또 하나,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그 단체 카톡방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검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만, 그러니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선임행정관, 이 사람들과 단톡방을 가지고 있어가면서 그 안에서 금융계 인사, 금융위원회 인사, 이걸 서로 부탁하고 봐주고 뭐 이랬다는 정황입니다. 이것도 유재수 씨가 누굽니까? 뭐 민정수석실의 뭐 특별 관리 대상이라면서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강원도 출신이고 뭐 친문들과 별 관련은 없지만 그 수행비서를 했다는 인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친문 실세들과 이런저런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체 카톡방에서 뭐 금융위원회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심지어는 뭐 다 주물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금융위원회의 당시 근무자들 증언에 따르면 유재수를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만사 유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면 결국 유재수 씨도, 친문에 영입된 유재수 씨도 결국 다른 친문 실세들과 이리저리 엮어가면서 반칙과 특권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는데 그 감찰을 중간에 중단시키고 무마시킬 수 있었던 힘이 있는 것 아닌가. 이 힘의 배경에도 결국은 친문 실세들의 서로 봐주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친문 실세 그러지만 그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의 30년 지기 관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드러난 문재인 청와대와 송철호 씨와의 관계, 이것 또한 반칙과 특권의 아주 핵심입니다. 2017년 10월 달에 송철호 씨가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이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경쟁자였던, 송철호 변호사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송철호 변호사는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행정관, 비서관 다 만나고요. 그 다음에 당에 가서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심규명 변호사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선 투표 요구를 하는데 당에서는 결선 투표를 결정을 하면서도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018년 4월 2일에 결선 투표, 이렇게 결선 투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4월 3일에 울산의 경우에는 송철호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 당시 대표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이었다는 사람,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송철호 변호사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사람이 단수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송철호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기 위한 주변 정리 뭐 이런 거에 혹시 관여했는가,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그 어떤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저거를 다 떠나서 이 또한 반칙이다. 왜냐면 엄연히 심규명 변호사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아, 저 사람 제거하자, 이 사람 어쩌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송철호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거기에 만약 관여를 했다면 지금 관여한 것이죠. 추미애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관여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반칙이다. 이 또한 특권적 지위에서 편법이나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8월 27일 날 지난해 그 윤석열 검찰이 뭐 한 30군데 안팎 정도의 그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잠잠하던 유시민 노무현재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유시민 이사장이 그간 발언에 대해서야 뭐 그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최근 나온 거는 바로 그 오픈북 시험이라는 거. 오픈북 시험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오픈북이라는 게 책을 봐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험을 객관식으로 봤는데 두 번에 걸쳐서 봅니다. 2017년 11월 1일과 12월 5일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이 봤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이게 왜냐면 오픈북 시험이라는 게 이게 온라인 시험인데 이 온라인 시험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을 나눠서 막 풀어가지고 보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번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2대 입학 비리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걸 리트윗을 해가면서 조국 씨가 경악,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앞뒤에 본인은 아들 시험을 대신 봐준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 오픈북 시험을. 근데 이게 오픈북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오픈북입니다. 북. 책을 보라고 그랬지 누가 교수인 아버지 엄마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대리 시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온라인 시험에 보면 거기에 에틱 코드, 그러니까 윤리 규정이 다 있습니다. 대리시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옹호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요새 또 유시민 이사장 간에 어마어마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이 100% 맞는 것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가면서 하는 건 이건 부정이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윤리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칙과 특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반칙과 특권에 어떤 무슨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잘 기억하시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반칙과 특권 얘기를 그 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청와대 내에 앉아 있어가면서 자기들끼리의 온갖 반칙과 특권 동맹을 맺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차원을 저는 훨씬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아니 이런 식으로 정말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걸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 그 둘이 서울대 동기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인간입니까? 라고 물었더군요. 어떤 종류의 인간입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의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저는 아침 방송에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냐, 같은 사람,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영혼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정유라의 리포트 대리 작성 이걸 비난하면서 본인은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줍니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왜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척결하자고 주장했던 그 반칙과 특권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을 좀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반격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반격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하고 토론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개 토론해보자.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진중권 전 교수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진보 세력 간에, 자기들 진보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약에 그 토론을 했을 경우에는 이 문재인 청와대의 반칙과 특권 동맹이 와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